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간단하게 시황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오늘같이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도 주도 테마와 주도 종목군들을 몇 가지 또 뽑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단계적 관점에서 또 지켜봐야 될 종목군들 몇 가지 엄선해서 또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황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외인들 오늘 코스피 쪽으로 좀 들어오면서 기관들은 양지수 모두 다 이제 순매도 포지션을 또 취했죠. 일단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오전장에 비해서는 낙폭을 좀 줄였지만 여전히 뭐 전일 종가에 비하면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심했던 장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제 새벽에 FOMC에 대한 회의록 결과가 발표가 됐죠. 근데 사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중요하긴 했지만 별 내용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전부터 예상을 했던 내용들이 한 번 더 나온 것 뿐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긴축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에 9월 달에 0.75%를 인상할 것이냐, 0.5%를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 FOMC에서 보기에는 0.75% 될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36%고요. 절반 이상은 0.5%로 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금리는 어쨌든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절대 좋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발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금리 0.5%일 때랑 1%일 때 적금 안 들으시죠, 잘? 이거 넣어봤자 어차피 세금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오히려 물가 상승률 반영하면 마이너스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맞고요. 이럴 때는 이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대출이 금리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서 부동산으로 많이 빠지죠. 그런데 부동산과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을수록 보통 위험 자산 쪽으로 자산이 쏠리고요. 그리고 금리가 높아질수록 은행 예금과 적금이 높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은행 예금 쪽으로 자금이 쏠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쭉쭉쭉쭉쭉 금리 인상해갖고 4% 5%대까지 갔습니다. 기준금리가. 근데 은행에만 넣어놔도 4, 5%인데 누가 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주식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간단한 논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좀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또 우려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지면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화폐 유통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한 건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 욕구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소비 욕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제품 생산량도 줄어듭니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사실 하반기에 뭔가 우리가 경기 회복이나 화랑을 바라진 않죠. 다만 침체로 안 가길 바랄 뿐입니다. 경기 둔화는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진행하는 이유는 결국에 고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이에요. 결국 지금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으려면 물가가 안정화가 되면 됩니다. 그럼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물가가 아무리 지금 금리 인상을 해도 안 잡힙니다. 이렇게 되면은 긴축을 어디까지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길면은 내년까지도 이 긴축에 대한 것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증시는 지금 경제 지표에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받아들이시고 1일비를 안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1일비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어제는 상승했는데 오늘은 조정 나오고 어제는 상승했는데 오늘은 조정 나오고 오늘은 상승했는데 조정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건 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매매를 하실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보시면은 가장 걱정하시는 게 어제는 올랐는데 오늘은 또 떨어지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주식은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언젠가 올라요. 그거에 일일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아무리 변동성 강하고 조정 장세가 오더라도 그때를 대비해서 리스크 방어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전략에 따라 달라지겠죠. 장기 관점에서는 분할을 엄청나게 쪼개서 이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날 이슈가 굉장히 강한 이런 주도 종목들을 포착을 해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고 그날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좀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는 조금 성향에 따라서 다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테나 프로그램에서는 대부분 이런 이제 단기적으로 이슈가 강한 이제 주도 업종이나 테마들을 뽑아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단기 관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상 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저희 오늘 프로그램에서 종목 한 몇 가지 정도 엄선해서 좀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유틸렉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최고 수익률 10%까지 상승을 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바이오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T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T세포 치료제가 13개 전 세계 국가에서 지금 특허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상승했던 이유는 추가적으로 러시아에서도 이 특허를 받았다라는 소식의 강세입니다. 근데 이거에 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 이 T세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그런 T세포 치료제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이제 기존 치료제의 경우에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같이 공격을 해서 이게 그동안 좀 문제가 되었었는데 최근 이제 동사에서 특허받은 이 T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이제 암 진단을 받은 이제 그 암 환자의 체내에서 혈액을 이제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혈액을 채취해서 백혈구를 분리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 백혈구에 타겟암 항원을 추가로 입힙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저항하는 세포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들을 다시 분리를 해서 빼냅니다. 이걸 다시 어디에 넣냐면은 체내로 넣는 거예요. 방금 빼냈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 몸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암사멸을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 암사멸을 한다라는 거예요. 암세포만 가능하고 정상세포는 그냥 냅둔다라는 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T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정상세포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단점들을 좀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일단 기술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 T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질환의 접목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널리 상용화 시에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도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코로나 치료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코로나 치료제도 어쨌든 바이러스가 지금 몸에 남아있는 건데 그것만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사멸하는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많은 수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암부터 해서 각종 종양 등 굉장히 좀 쓸 수 있는 범위가 다양하겠죠. 그래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바이오주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까지가 이제 주목하기에 최적기입니다. 아무래도 2020년도 이후에 모든 바이오 기업들이 다 코로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진단키트랑 백신 치료제 쪽으로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다른 파이프라인들이 발전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1년 반 동안 지금 하락을 했고 지금 다시 한번 그 외의 파이프라인들이 다시 이제 임상 2, 3상에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로보로보입니다. 그래서 6% 상승을 했는데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로봇 관련주와 좀 다른 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로봇을 제조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아동용 로봇 시스템 뭐 로봇 놀이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 위주라고 보시면 돼요. 키워드가. 근데 오늘 이제 정부에서 또 발표를 했죠. 서울시에서 15조 규모의 양육 지원을 하겠다. 양육 지원이라는 거는 이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겠죠. 뭐 아이를 돌봐주는 양육 사업이라든지 뭐 편한 외출을 하게끔 도와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을 대신 해준다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 관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관련주는 좀 엮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이런 지역의 어떤 돌봄센터 이런 데 있죠. 거기다가 지금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많지만 이 정책이 있어서의 가장 큰 수혜주는 로보로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보로보.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중에 진 대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광밴드 보시겠습니다. 성광밴드는 저번 이제 6월 달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6월 29일에 한번 눈여겨보셔라 라고 언급을 드렸었고요.
네, 6월 29일에 만약에 다음날 조정 나올 때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무려 40% 이상의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이거 오늘 고점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52주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죠. 이 원인이 뭐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음수에 피팅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진으로 좀 보셔야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제 그 배관에 연결하는 선박이나 배관에 연결하는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에 따라서 지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향 가스 수출을 계속해서 차단을 하고 있고 지금 유럽에서는 가스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죠. 가스가 있어야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를 버리고 미국이나 카타르 쪽으로 의존도를 상당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광밴드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제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과 카타르의 이음새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향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성광밴드의 매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6월 29일자에 좀 보셨던 분들은 지금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보신 분들은 조금 매수가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일단 최고점을 갱신을 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리스크 관리 주의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래 가져가는 것보다도 약간 단기적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손절가와 목표가를 정해놓고 항상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고가 갱신한 것들이 다음날 막 치고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지만 그 반대일 경우도 항상 생긴다라는 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6월 29일에 이거를 좀 주목을 해보셨던 분들은 지금도 저라면은 이제 뭐 홀딩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신규 관점이라면 뭐 조정 나올 때 혹은 단기 관점에서 매수가 매도가 전략을 세우고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유틸렉스, 로보로보, 성광밴드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세 개만 뭐 매수를 했었어도 21%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죠. 일단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요 테마와 주요 업종이나 주요 종목을 잡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얘네 세 개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AT세미콘, 뭐 박셀바이오, MI텍 이런 것들도 뭐 오늘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나왔죠. 그래서 뭐 시장 장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 흐름이 어떤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틸렉스, 로보로보, 성광밴드 이렇게 좀 세 가지 말씀드려봤고요. 당일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포착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이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